그러면 호남권의 대규모 에너지 개발 자산을 갖고 있는 SK 이터닉스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SK 이터닉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고정 댓글에서 신청해 주세요.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흐름이 엇갈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우선 반도체 대장주들의 이제 수급 쏠림 현상 때문에 그동안 코스피가 혼자 좀 달리는 그런 그림들이 나왔었는데요. 오늘은 좀 수급이 분산되는 그림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그동안 약세를 보이는 이 스몰캡 기업들의 수급이 많이 들어가면서 분산이 되면서 코스닥이 강했고, 그리고 반도체 대장주의 시가 피총액 비중이 높은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네들이 조금 빠지니까 오늘 상승 종목 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주춤하는 흐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선 그 발단의 원인들을 보게 되면 우선 오픈 AI가 IPO를 뒤로 지연시킬 수 있다는 뉴스가 주말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IPO를 하는 목적이 뭘까요? 자금 조달을 하고 또 그 자금 조달을 한 거를 가지고 AI 인프라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IPO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IPO가 뒤로 지연이 됐다는 것은 자금 조달이 뒤로 밀린 것이고, 그 말은 AI 인프라 투자가 뒤로 밀린 거고, 그 말은 또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는 논리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한 가지가 있고, 또 애플이 중국의 예를 들어 창신 메모리죠. 창신 메모리의 메모리 반도체를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미국 정부에게 요청을 하고 로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갖는 의미가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은 어쨌든 견제 대상입니다. 그렇죠? 규제 대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내용을 불허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하지만 이 요청 자체가 갖고 있는 시사가 뭐냐면, 어떤 거를 시사를 하는 것이냐면 이 공급망,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피로도를 의미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2, 3개월 전인가요?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터보컨트라는 이제 그 논문을 또 게재를 했죠. 그래가지고 한번 반도체주들이 깜짝 발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메모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기술들을 계속해서 개발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보도가 됐어요. 뭐 터보콘트 논문도 그 중에 나온 것 중에 하나고, 그리고 구글과 엔비디아가 HBM에 대한 이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 말이 갖고 있는 시사점은 이 현재 메모리가 너무 비싸다라는 의미가 된다. 고객사들이 지금 비싸다고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당시에 이야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메모리 반도체주들이 근데 계속 강했어요. 근데 애플이 중국에서 이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를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까지 왔어요. 이 말은 진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은 어떤 거를 상기를 시킨 것이냐면, 이 고객사들의 이 비용 구조를 신경 쓰지 않고 반도체 호황이 영원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경계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부분을 좀 상기를 시켜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이야기지만 고객사 비용 구조 무시하고 반도체 호황이 널뛰기로 갈 거다? 이거는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라고 저도 중간중간 경고를 드려오기는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반도체 대장주들이 주춤하는 흐름을 보였고, 그리고 그 수급이 다른 데로 어디 안 가는 게 아니고 코스닥을 보게 되면은요, 최근에 고점 대비 마이너스 31%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로 보면. 근데 코로나 팬데믹 때가 34% 빠졌거든요. 비슷하죠. 코로나 팬데믹 때는 이제 굉장히 큰 악재가 있었죠. 코로나라고 하는 대형 악재가 있었는데 사실 지금은 그런 정도의 악재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대 낙폭으로 인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반도체 대형주에서 수급이 악재로 인해서 빠져나오니까 그것들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었던 코스닥 쪽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코스닥은 강하고 코스피는 반대로 조금 약한 그런 흐름이 오늘 연출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앞으로도 코스닥 강세가 이어질까요? 아니면 다시 반도체 대형주 장세가 될까요? 예, 그것은 알 수는 없지만 반도체 수요가 꺾였냐? 아닙니다. 그런 정황이 보이냐? 그렇지 않죠. 오히려 지금 전방 수요에 대한 이 메모리 공급에 대한 이 공급 충족률이 50%밖에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공급자 우위 시장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 것은 맞아요. 다만 이 반도체주들의 이 주가 흐름을 한번 보게 됐을 때 이 주가가 27년도에도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 상당히 좋을 것이고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계속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선반영이 되어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왜냐면 27년도 가이던스 좋게 내고 있잖아요, 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미 선반영을 많이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올해 상반기만큼 하반기에도 강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어떤 것들이 붙어줘야 되냐면 28년에도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는 강력한 가이던스들이 줄지어서 나와줘야 돼요. 아직 28년도 포캐스트 내기 힘들죠. 근데 지금 아직 26년이니까. 근데 28년도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어줘야지만 아마 하반기 때도 강세 흐름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상승이 꺾여서 하락으로 가진 않더라도 적어도 하반기로 갈수록 이 상승률이 둔화되는 상황으로는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죠? 상승률이 다소 완만하게 바뀔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최근에 빅테크 기업들이 6개월 이 등락률 한번 잘 보게 되면은 메타랑 테슬라 같은 경우는 각각 16%, 17% 빠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23% 빠졌어요. 6개월 동안에.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구글 오른 게 없습니다, 사실. 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다 약했습니다. 근데 반도체주들이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열심히 지출을 해주기 때문에 그게 다 반도체를 사는데 지출이 들어가는 거라서 반도체 기업들이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6개월 동안에 100% 정도 올랐습니다. 그죠? 그러면 만약에 반도체 주식들이 꺾이기 시작을 해요? 그럼 빅테크 기업들이 다시 달리는 시점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갈 거냐? 그건 미지수죠. 미지수인데 적어도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는 빅테크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말들도 계속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반도체 빅4 종목들 있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스퀘어,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기. 이 기업들이요, 최근 1년 동안의 이 강세 흐름, 강세 상승 흐름이 이어져 오는 동안에 어느 가격대에 오면은 다시 매수세가 발동을 하면서 올라갔냐면 조정이 나오더라도 21선 혹은 21선 대비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 구간을 깨지 않고서 올라왔어요. 다시 반등을 해가지고 강세 추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강세 흐름이 계속해서 트렌드가 이어져 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21선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기술적 측면에서 볼 수 있죠. 삼성전자가 지금 21선 깼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가 21선 맞닿아 있고요. 하이닉스랑 SK스퀘어가 21선 근처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기존의 21선 이론대로 보면은 지금 정도면 사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귀납적 추론의 오류가 될 수 있죠. 그렇죠? 너무 경로 의존적인 판단은 위험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만약에 반도체 빅4 기업들이 21선 대비 마이너스 10% 이하로 떨어진다? 기존의 1년 동안의 강세 흐름에서 나오지 않았었던 새로운 패턴이죠. 흐름이죠. 그러면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반도체 사이클이 기존에 보던 것처럼 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죠? 흔들릴 수 있다라는 첫 번째 증거 신호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야, 무슨 추세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알아?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가격은 선반영입니다, 항상. 가격은 시장이 보내는 신호예요. 항상 시장은 똑똑해서 선반영을 잘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메모리에 대한 이 수요가 둔화가 되는 상황이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이미 그러면 주가는 반토막 나 있어요. 고점 대비해서. 그죠? 그래서 먼저 선반영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도 잘 보고 추세도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측면으로 지금 바라봐야 되겠죠. 만약에 나는 28년도까지 메모리 반도체 전혀 건재함 계속 유지되면서 굉장히 강할 거다라고 라고 한다면 지금 21선 근처에 다 내려와 있으니까 좋은 매수 타점일 수 있겠죠. 반대로 나는 좀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증거 신호, 하락 추세 이탈 증거 신호가 나오는지 조금은 경계하면서 보는 것이 맞겠죠. 어떤 선택을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다 객관적인 자료와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스스로 잘 판단을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사이클은 조금 더 지속된다. 다만 하반기로 갔을 때 흐름이 완화될 수 있고 하반기로 갈수록 오히려 이 키 맞추기,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쏠림보다는 키 맞추기 흐름이 연출이 될 가능성도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최대 수혜주는 어떤 종목으로 보시나요? 우선 저는 이쪽 테마는 조금 더 지켜보자, 조심해서 보자라는 이야기를 개인적으로는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도 한 가지 종목, 수혜주, 굳이 하나 이야기를 해보자면 SK 이터닉스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요 호남에 반도체 팹 들어가는 거, 이 내용이 나오고 나서 가장 세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보면 남아토건이랑 금호건설이죠. 이 현상이죠. 지금 상한가 랠리 달리고 있습니다. 얘네들은요, 광주와 호남 지역에다가 모태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기반을 이쪽에 두고 있고, 전라남도를 기반으로 둔 중견 건설사죠. 특히 남아토건 같은 경우는 호남 지역의 이 토목이라든지 건설 쪽에 대한 시장 점유율가 높아요.
자, 그런데 지금 광주 신세계까지 최근에 강세 흐름을 보입니다. 지역 경제 소비가 활성화가 되면은 실질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지금 당장 소비가 좋아질 거냐는 거죠. 아니잖아요. 주가가 너무 앞서서 반영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지역 건설사들, 중견 건설사들도 아직 조금 더 확인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 것이 반도체 팹 공장이 들어가면 그거 누가 주관하겠어요? 대형 건설사가 주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지역, 또 중견 건설사들, 중소형 건설사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규모로 수혜를 보는지는 시간이 지나 봐야지 확인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확인하기 전에 먼저 주가가 달리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조심은 해야 되고, 다만 SK 이터닉스를 그럼 너는 왜 이야기를 하느냐? 우선 이 수도권 남부 지역의 반도체 팹들을 한번 보게 되면은 용인 지역에 있는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그리고 평택 고덕 지역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클러스터, 이 안에다가 추가적으로 공장을 짓기 굉장히 힘들죠. 왜? 송배전 병목 현상 때문에 지금 막혀 있죠. 공장을 못 지어요. 전기가 부족합니다. 반도체 팹은요, 전기 먹는 하마죠. 전기를 엄청 많이 잡아먹습니다. 얘네들 전기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전기를 이쪽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이 송전선로, 이 송전선이 부족해요, 지금. 송전선로를 새로 깔라고 하니까 어때요? 지역 주민들 반발이 일어나죠. 건설이 지연되죠. 대규모 이제 전력 인프라 에너지가 들어가기 되게 제한되는 상황이에요. 반대로 호남 지역 한번 보면은 지금 태양광이라든지 해상풍력 이런 이제 에너지 전기를 발전할 수 있는 발전 설비가 지금 굉장히 빽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노다지죠, 지금 이쪽이. 자, 그러면 보세요. 이쪽은 에너지가 넘쳐나고 전기가 넘쳐나요, 호남 지역은. 그리고 수도권 남부 지역은 전기가 부족해요. 그럼 여기서 전기를 보내주면 되는데 송전선은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지금 이 호남 지역에 전기가 남아도냐면 이 기계를요, 실제로 물리적으로 멈추는 이 출력 제어가 지금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거 발전소 손해죠. 발전소 입장에서 되게 답답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이거 해결점은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로 보는 거냐면 전기가 부족한 수도권 지역에다가 이 반도체 팹 공장을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전기가 넘쳐 흐르는 호남 지역에다가 이 반도체 팹, 이 대기업 생산 라인을 지금 여기다가 아예 다 배치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현지의 잉여 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반도체 팹 공장이 들어오면 애초에 자체 소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발전소를 끄면서 손실을 일으킬 필요도 없다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 호남권의 대규모 에너지 개발 자산을 갖고 있는 SK 이터닉스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SK 이터닉스 그나마 본다면 SK 이터닉스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K 이터닉스가 전고점을 다시 돌파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건 언제 올라갈 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좀 대답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평균 주가를 형성했었던 2만 원의 평균 주가를 형성했었던 작년의 시점과 지금 현재의 시점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커다란 차이는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을 해가지고 매각을 하는 일회성 EPC죠. 그죠? 일회성 EPC 비즈니스 모델이 작년까지의 상황. 근데 지금은 기존 방식처럼 어떤 건설을 해가지고 기존의 형태에서 완공 후에 유지 보수를 하고 또 이제 운영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구조. 그리고 기업 간의 직접 거래를 하는 PPA 비중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것이 뭐예요? 꾸준한 캐시카우가 된다는 거죠. 자, 일회성 EPC 비즈니스였었던 경우, 그러니까 발전소를 건설해서 그냥 매각하는 방식으로만 운영이 됐었던 경우에는 경기 변동에 따라서 수익성이 어떻게 됐어요? 들쭉날쭉하겠죠, 수익성이. 그럼 좋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주가 변동성도 커지고 거기에 대한 신뢰도가 없기 때문에. 근데 캐시카우가 잘 받쳐주는 장기 유지 보수 비용 수수료를 받는 상황, 그리고 기업 간의 직거래를 하는 PPA 비중이 올라가요. 그러면은 좋은 밸류에이션을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에부터 2만 원의 평균 주가로 수렴해 오다가 올해 3월에 전쟁이 터지고 나서 유가가 오르니까 재생에너지 쪽이 대체에너지로 부각이 되면서 SK 이터닉스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많이 올라갔고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주가가 빠졌고 쌍바닥을 잡는 구간 가격대가 4만 원이거든요. 그럼 4만 원을 평균 주가 하단선으로 받쳐진 상황에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추가적인 호재가 딱 등장을 하면은 전고점인 76,000원 트라이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트라이하지 못한 상황에서 4만 원을 깨고 내려간다고 하면은 시장에서는 아직 조금 더 확인할 내용들이 많구나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 주가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만 원을 기준을 놓고서 여러분들이 좀 잘 판단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